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과정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8단원은요. 간호과정의 적용의 실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 경험이 있으신 간호사분들은 아마 성인 노인 간호 파트, 모성 간호, 아동 정신 지역사회 간호 전반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험에 나온 것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주관적 사정 자료란 건강력, 토양력, 기능적, 건강 양상 등이 해당합니다. 2번 객관적 사정 자료는 활력 징후, 신체 검진, 진단 검사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 사정 자료라고 하죠. 3번 간호과정의 사정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모아 의사소통의 자료로 삼는다. 4번 간호과정의 간호계획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목표를 확인하고 간호의 우선순위와 기대되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또한 간호 목표의 성취를 위한 간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도 간호계획 단계이죠. 5번 임상 경로는 간호계획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간호과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일매일의 관리에 적절한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기록에 대한 현실적 방법을 제공한다. 6번 간호과정과 임상경로의 차이점. 첫 번째, 간호과정은 임상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 사진, 개수평 5단계 과정을 거치는 간호 실무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간호 업무의 완성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임상 경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관리에 적절한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기록에 대한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며 다른 건강팀원, 특히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비용 효과와 질 관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7번 목표 및 기대되는 결과 기술의 예. 자, 간호진단이 내려집니다. 간호진단이 예를 들어 수술 부위 통증과 관련된 비효율적 기도 청결의 위험성이라고 간호진단을 내렸다면 그 진단에 따른 목표로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없이 기도 청결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로 대상자는 의식 회복 후 심호흡과 기침을 할 것이다. 대상자는 체온 상승 등 호흡기 감염의 징후가 없을 것이다. 대상자는 통증이 조절되었음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결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임상경로 대상질환 선정의 기준. 자, 임상경로 대상질환으로 포괄숙가제 대상질환군, 빈도가 높으면서 변이가 적은 질환, 질병 및 환자의 편차가 적은 질환, 진료상 문제점이 적은 질환, 실제 CP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 등이 임상경로 대상 질환 선정할 수 있습니다. 9번 간호사의 신체 검진의 초점. 대상자의 자가간호 능력, 제한점과 병리를 인식해서 고유한 자가간호와 치료적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활동의 지침이 될 간호진단을 내리는 것이 간호사의 신체 검진 목적 되겠습니다. 10번 임상 경로는 특정 진단이나 처치 아래 시간 틀에 근거하여 환자의 치료 과정의 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간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하다. 11번 폐렴 환자의 목표 및 기대 결과로 정상 호흡수와 호흡음, 자가간호 방법의 감염 예방 방법의 열거, 편안한 감정 등이 있다. 12번 폐렴 환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간호 진단으로는 첫 번째, 비효율적 호흡 양상, 두 번째, 비효율적 기도 청결, 세 번째, 활동 지속성 장애, 네 번째, 감염 위험성, 이 외에도 발열, 통증, 불안, 수면 장애, 영양 부족, 자가간호 결핍 등의 간호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 13번 급성 이동 증후군.
급성 이동 증후군은 위를 절제하거나 측로를 만들어 음식물이 위에서 위액과 잘 섞이지 않은 채 고농도의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통과됨으로써 십이지장에서 진행되는 정상 소화 과정이 소실되어 발생한다. 14번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환자에게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는 덤핑 신드롬의 증상으로는 식후 5분에서 30분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심계항진, 빈맥, 발한, 창백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 증세와 같습니다. 15번 당뇨 환자의 시기에 대하여 영양사와 협력하거나 척추 손상 환자의 재활과 관련하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간호중재 가운데 협력적 간호중재에 속한다. 16번 당뇨 환자를 신체 검진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호흡할 때 단냄새, 입에서 단냄새가 나는 걸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하죠. 당뇨병성 산증 같은 경우 쿠스마울 호흡 하게 됩니다. 시력 저하, 그리고 발과 다리의 궤양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관리 목표, 간호 목표. 첫 번째, 자가관리 능력의 개선 및 유지. 두 번째는 동기부여. 세 번째는 자연치유 능력의 촉진. 네 번째, 합병증 예방. 다섯 번째, 질병 악화의 방지. 여섯 번째, 삶의 질 향상. 일곱 번째, 존엄성이 유지되는 임종 등을 간호 목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18번 청산가리 중독 때 호흡할 때 아몬드 냄새가 날 수 있다. 19번 뇌졸중 때문에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할 것이 예상되는 70세 노인 환자에게 부동으로 인한 피부 손상, 욕창의 위험성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중재로는 첫 번째는 피부 상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환자 상태에 따라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킨다. 세 번째,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한다. 네 번째, 공기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여섯 번째, 피부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일곱 번째, 환자와 가족에게 체위 변경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한다 등이 있습니다. 20번 뇌졸중 환자의 주관적 사정 자료에는 건강력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병력, 허혈성 발작 병력, 뇌졸중 병력 등이 건강력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투약력으로 항고혈압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지 사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건강 양상으로 피로감, 쇠약감, 오심, 구토, 연하곤란, 시각장애, 두통, 감각 또는 운동기능장애 환자가 호소하는 것들이죠. 자, 21번 뇌졸중 환자의 주관적 사정 자료로서 기능적 건강 양상에는 위에서 했는데 한 번 더 환자가 호소하는 것들 피로감, 쇠약감, 오심, 구토, 연하곤란, 시각장애, 감각 또는 운동기능장애 다 뇌졸중 환자의 증상들 되겠습니다. 22번 심부전 환자의 주관적 사정 자료 중 기능적 건강 양상은 심부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전신의 쇠약감, 피로감, 현기증, 호흡곤란, 흉통, 심계항진,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그리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오심, 구토, 식욕부진, 소변량 감소, 부종 등이 심부전 환자의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호소할 수가 있어요. 기능적 건강 양상이라고 합니다. 23번 심부전 환자에 대한 약물요법으로는 디기탈리스, 강심제죠.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혈관 확장제, 하이드랄라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4번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 후 마취 상태에서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불안하다고 하네요. 공포를 표현할 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중재로는 첫 번째, 마취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설명을 해주어서 환자가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이완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두려운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마취 의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25번, 해모백을 삽관한 채로 수술 후
병상에 온 대상자가 혈액백 삽입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체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때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적당한 간호 중재로 먼저 활력 징후 측정, 그리고 임상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며 혈액백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그 양상과 양을 관찰해야 된다. 자, 배액이 잘 되고 있는지, 그 튜브가 꺾이지 않았는지 개방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윤법을 지켜서 드레싱을 해야 되겠죠. 드레싱 교환할 때 반드시 묵윤법을 지켜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번, 적절한 근골격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근골격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관절의 구축, 근육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가능한 범위에서 관절 운동, 등장성 또는 등척성 운동, 자가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상이나 이완요법, 그리고 전화요법 같은 것은 불안을 느끼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간호중재 방법으로 근골격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7번, 글래스고 혼수척도, GCS라고 합니다. 글래스고우 코마 스케일. 환자의 신경학적인 반응을 사정하는 의식평가 척도 되겠습니다. GCS는 눈뜨기 반응, 언어 반응, 운동 반응,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분류가 되며 눈뜨기 반응은 총 4점, 언어 반응은 5점, 운동 반응 총 6점으로 모두 합해서 15점 만점입니다. 대상자가 15점이라고 하면 얼라탄 상태이고 7점 이하이면 코마터스 스테이트, 3점 이하이면 코마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8번, 모성 환자의 간호 사정 때에 포함되어야 할 특징적인 내용에는 산과 환자와 부인과 환자가 있죠. 먼저 산과 환자에게는 산과력, 분만 예정일, 임신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부인과 질환 환자에게는 월경력, 산과력, 배뇨 습관과 배변 습관, 수면 습관, 골반 검진, 유방의 사정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29번 인부의 복부 촉진법. 자, 인부의 복부 촉진법 첫 번째, 태아 심음 청진 전에 수행한다. 두 번째, 검사 전에 인부는 편안하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방광을 비우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시진을 먼저 하고 체위는 앙화위 상태에서 무릎 굴곡, 복부 근육 이완을 한다. 자, 앙화위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것, 앙화에서 무릎을 굽혀라 해도 되고요. 배횡화위를 취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4번, 검사자의 손은 복부 근육 수축 방지를 위해 따뜻하게 해줍니다. 30번, 분만 예정일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4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4개의 법칙 계산법은 최종 월경 예정일에 최종 월경 예정일이 아니고 최종 월경일에 7을 더하고 최종 월경 예정일이 아니고 최종 월경 시작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종 마지막으로 한 월경 시작일에 7을 더하고 달에서 3을 빼거나 9를 더한다. 그래서 달, 9, 1, 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달에다 9를 더하고 1에다 7을 더하면 됩니다. 뭐 달에다 3을 안 빼도 돼요. 만약에 뭐 12월에서 9를 더해보면 이게 그냥 12월 다음에 1월부터 시작하니까 9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1월에다가 더하기 9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0이 되잖아요. 근데 12를 빼서 8월이 되는 거예요. 달 917, 달 917 하세요. 자, 그래서 LMP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12월 3일이다 하면 달에다가 9를 더하니까 9월, 1에다가 7을 더하니까 10일이 되는 거예요. 분만 예정일은 9월 10일. 31번, 재태 연령 측정 가능한 초음파 자료로 자, 6에서 10주 사이에는 태낭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에서 14주 사이에는 두 눈부기, 머리와 엉덩이까지 길이, 그리고 12주부터는 대퇴골의 길이도 측정하고요. 그리고 아두가 생기고 나서는 아두 대횡경, 애기 머리가 있다면 이렇게 가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32번, 태아를 사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복부 촉진법, 무자극 검사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33번, 분만의 3대 요소, 산도, 만출물, 만출력.
34번 산육기란 분만 후 6주까지를 말합니다. 임신 분만으로 초래된 모체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가 회복되는 시기이다. 이 산육기에는 특징적인 변화로 수유를 위한 유방의 점진적인 변화와 자궁을 포함한 생식기관이 본래의 상태로 퇴축되는 시기가 산육기 되겠습니다. 35번 분만 후 산모의 정상 사정 결과로 첫 번째, 분만 후 자궁의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어 12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화부 1cm 위에 위치한다. 자궁의 위치. 두 번째, 분만 후 첫 2주 동안 복벽이 이완되어 있으며 최소 6주 이후에는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세 번째, 분만 후 처음에는 무배란성 월경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네 번째, 적색 오로는 분만 후 첫 2시간 동안 많은 양이 분비되며 1에서 3일 정도 분비된다. 다섯 번째, 장액성 오로는 분만 3, 4일 후 출혈이 감소함에 따라 색깔이 엷어져 분홍색 또는 갈색인 오로가 분비된다. 여섯 번째, 백색 오로는 약 10일 후 다수의 백혈구, 탈락막, 상피세포, 점액, 혈청, 박테리아 등이 있는 오로로서 1에서 3주간 분비된다. 36번 난소암의 주증상, 통증, 복부 팽만, 질출혈, 월경 과다, 월경 긴장증, 기능성 출혈 같은 내분비 장애로 인해 또 자윤유산, 불임, 조기 폐경이 초래됩니다. 37번 아프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시행하는 검사이다. 신생아 피부 색깔,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의 5가지 항목을 검사하며 각 항목당 2점씩으로 채점하여 1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38번 아동 환자의 발달의 정도를 사정하기 위한 검진 도구로 덴버 검사라고 하죠. 덴버 디벨롭먼트 스크리닝 테스트 DDST라고 합니다. 39번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후 10개월 미만의 아동에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5세 이후는 드물다. 두 번째, 여아에 비해서 남아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2배나 많이 됩니다. 여아에 비해 남아의 발생률이 2배이다. 세 번째, 발열은 보통 38도 이상이 되고 체온 상승 동안에 열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40번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첫 번째, 아동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정직하게 의사소통한다. 세 번째,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수를 사용한다. 네 번째, 면담 초기에 아동이 수줍어하면 부모와 먼저 이야기한다. 41번 아동 환자의 간호사정 때에 포함되어야 할 특징적인 내용으로 영아, 아동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동시에 사정해야 한다. 아동 환자에게는 성장 계측, 신장이나 체중, 두위, 피부 두겹, 그리고 흉위 측정 등의 성장 계측, 그리고 발달 사정, 앞에서 말한 DDST,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 사정 등이 발달 사정에 들어가고 영양 사정으로 신체 계측, 식사 일지, 검사 결과 수집과 판정 등, 그리고 신체 검진으로 심천맥박, 요골맥박, 애과체온, 구강체온, 직장체온, 혈압 측정, 폐음 청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42번 아동의 신체적 특성. 첫 번째, 발열이나 화상과 같은 상황에서 쉽게 체액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탈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체계의 미숙으로 나이 많은 아동보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세 번째, 인두 등 호흡기 감염이 쉽게 중위로 이완된다. 네 번째, 체액 조절과 관련해서 출생 시에는 신생아 체중의 75%가 수분인데 이는 주로 세포 외액이 과잉된 상태로 체중에 대한 수분의 비율이 감소하면 세포 외액의 양이 감소한다. 43번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 순서. 감각운동기. 이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죠. 첫 번째로 출생하고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라고 합니다. 아동의 행동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 감각운동기. 전 조작기 또는 조작 전기로 2세에서 6세까지 유치원생들까지 조작이란 논리적인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조작기 또는 조작 전기 단계에서는 아직 사고의 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11세까지 사고의 논리가 상징적 수준에서 조직화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란 11세 이후 성인까지를 말하고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범위까지 사고가 확장되는 단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거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양적 개념, 수량 개념, 공간감, 거리 감각,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 조작기에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까지 아주 낙상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애기들이 기울기 능력, 경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해요. 44번 구체적 조작기. 자, 구체적 조작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세 번째 단계 되겠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단계 되겠습니다. 45번 인간의 의식구조. 인간의 의식구조 세 단계가 있죠.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자신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식 단계이고요.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길게 억압되어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로 행동을 결정하거나 사고를 형성할 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의식 부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의식이란 의식 밖에 있으나 집중하면 의식화되는 반기억 상태. 자, 의식의 밖에 있으나 집중하면 의식화되는 반기억 상태를 전의식 단계라고 합니다. 46번 성격 구조입니다. 성격 구조도 세 가지 단계가 있죠. 프로이드가 말했죠. 본능, 이드 단계. 성격 중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으로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 에고 단계. 현실감을 갖고 욕구를 연기하는 현실 원칙이며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마음의 불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슈퍼에고 초자아 단계에서 부모나 그 밖의 외부 영향에서 얻은 양심, 그리고 가치, 도덕적 판단을 말하며 본능을 조절하고 자아와 싸우기도 하는 영역이 초자아 단계입니다. 47번 정신적 기능 검사에서는 수면장애, 식욕의 변화, 활동에 대한 흥미 저하, 의심, 환각, 망상, 행동 조절 장애, 자살 충동 또는 극심한 슬픔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48번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증적 방어 기제로 과보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의식의 충동이 매우 상반된 의식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는 사람이 박애주의자가 반대로 되는 경우를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49번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외부로 돌리는 기제를 투사라고 합니다. 50번 동일화보다 더 미숙하고 원시적인 형태로서 자기와 비자기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상을 통째로 삼키듯이 동화하는 것을 합일화라고 합니다. 51번 감정이 왜곡되어 원래의 대상에서 분리되어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52번 이중인격, 이중성격이면서 신경증적인 방어기제의 해리라고 합니다. 53번 신체상 장애의 적절한 간호중재, 신체상 장애. 첫 번째, 지지단체를 소개하고 접촉하도록 정보를 주면서 지지한다. 두 번째, 변화된 신체 일부를 쳐다볼 수 있도록 설득하여 현재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돕는다. 세 번째,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우며 가족이나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현재 이 대상자는 통증이 우선순위가 아닌 신체상 장애이므로 처한 상실이나 변화를 인식하도록 원활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유도해야 한다. 54번 정신분열증. 자, 이제 더 이상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지 않죠. 조현병입니다. 조현병과 관련하여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 자가간호결핍, 비효율적 대응, 사고과정장애, 영적 고뇌, 역할수행장애 등이 있습니다. 55번 노인 환자의 간호사정 때에 포함되어야 할 특징적인 내용에는 노인들에게는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만성질환의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56번
노인의 자가간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간호 활동으로 첫 번째, 치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두 번째, 치료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세 번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역할을 교육한다. 네 번째, 노인의 힘을 북돋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관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여섯 번째, 자존감과 자가간호 능력을 저하시키는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 57번,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할 때 이용되는 체계는 지역사회와 가정간호 과정을 할 때 많이 이용되는 도구가 있죠. 바로 오마하 분류체계 되겠습니다. 58번, 지역사회를 간호사정하는 사정영역 3가지 범주로는 지역 특성, 건강 수준, 지역사회 자원이 사정영역 3가지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정 영역 3가지 범주, 지역 특성, 건강 수준, 지역사회 자원. 59번, 보건소에서 실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 사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대상자 파악을 먼저 해야 되죠. 대상자 파악을 위해 주민센터에 자료를 요청하여 파악한다. 60번입니다.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의 일반화. 첫 번째는 일반화,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정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괄화, 지역사회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정하는 것을 포괄화라고 하고요. 문제 중심은 특별한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 하부체계로 지역사회 생활의 어떠한 측면을 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역사회 사정하는 유형에는 먼저 지역사회 한 부분으로서 개인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정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고요. 지역사회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정하는 것을 포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사정하는 것이 문제 중심 되겠고요. 지역사회 생활의 어떠한 한 측면을 사정하는 것을 지역사회 하부 체계를 사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간호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